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리뷰 채널 표현입니다. 이야기는 아이돌 지망생이었던 여고생 미나모토 사쿠라가 교통사고를 당하며 시작됩니다. 눈을 뜨자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저 대가 좀비가 그녀를 맞이해주는데요. 어찌어찌 탈출에 성공, 다시 집으로 돌아가나 했으나 그녀 역시 좀비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마에は源さくらだ。10年前、お前は死んだ。俺の名前は辰巳幸太郎。俺はお前をアイドルにする男だ。 좀비로 아이돌 그룹을 데뷔시킨다. 정상의 범주를 아득히 뛰어넘은 발상의 주인공 타츠미 코타로가 말하길 사쿠라는 이미 10년 전에 죽었으며 이 말도 안 되는 좀비 그룹을 위해 좀비 1호로 부활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그룹이라고 했으니 다른 동료들도 있을 텐데 놀랍게도 아까 그녀를 덮쳤던 리얼 좀비들이 그 멤버라고 하네요. 今日から最強アイドル目指して頑張りましょう。 어질어질하다. 그죠? 지금은 무지성 좀비로 밖에는 안 보이지만 이들 역시 한때 잘 나갔던 코타로 피셜 전설적인 인물들입니다. 사쿠라가 무지성 좀비에서 자아를 되찾았듯 이들이 어떤 계기로든 정신을 차리기만 한다면 지역 아이돌로 마을 경제를 살리는 것도 마냥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좀비들의 라이브 무대? 시체 같은 몰골이야 특수분장으로 어찌 해결했다 쳐도 하는 짓은 말 그대로 좀비인 이들을 데리고 일반인 앞에서 라이브 무대를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아니나 다를까 정상적인 무대가 될 리 없었는데요. 있을 것도 같네요. 나름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치고 복귀한 그들. 어떠한 연휴에선지 나머지 멤버들도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코타로는 그런 그들을 데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아이돌 사업에 관해 설명해줍니다. いいか、お前らは死んだ。そしてゾンビになった。そんでもってこの現代社会にゾンビの居場所などはない。 はい、このようにゾンビめちゃめちゃされます。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무튼 아이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 그나마 정신은 돌아왔으니 연습이라도 하는데 대뜸 아이돌 연습을 하라고 해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당연히 사쿠라가 처음 그랬듯 저택을 탈출하려는 멤버도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뭐 어쩌지 다음 라이브 무대가 시작됐는데 야 먹을 때 놀리지 말라고. 그리고 시작된 8마일. そんなんではいそうですかってなるかバカ。ハンドル握って死んだ私がゾンビのアイドルだ。 다소 소란이 있긴 했지만 무대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활동에 불만을 느끼고 있던 사키가 진심으로 아이돌을 준비하게 되는 등 여러모로 수확이 많았던 라이브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돌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활동이었죠. 그래서 이번엔 게릴라 라이브를 하기로 했습니다. 좀비인 만큼 무한 연습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아이돌 출신 좀비인 아이와 준코를 제외하곤 가망이 없어 보였죠. 그래도 어찌 잘 타협해서 프란슈슈라는 그룹명도 정하고 연습도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 밝았고 이젠 정말 실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처음이니만큼 실수가 있었지만 베테랑 아이돌이었던 아이와 준코의 대처로 어찌어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그들은 온천으로 향하게 됩니다. 영업 상품은 파스였네요. 성공적으로 유료 광고를 끝마친 멤버들은 메이크업을 지우고 몰래 온천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된 좀비 추격전.
이번엔 고깃집 광고를 맡게 되었는데요. 新鮮おいしい楽しいみんなで行こう今日も元気だドライブイントリー 이걸 잘했다고 해야 하나? 다음은 마을체전 같은 곳에서 그룹 홍보를 나가는데 이것도 잘했다고 해야 하나? というわけで優勝者インタビューです 그러나 그들의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ちょっと追ってみるか。 반대로 그만큼 그룹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조금씩이지만 프란슈슈의 팬들도 생기고 있었습니다. 덕분인지 올해 사가록의 뉴커머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무대는 당연히 야외 무대였고 비가 오던 날 야외 공연을 하다 벼락에 맞았던 아이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꿈에 그리던 무대였기에 분골쇄신이 아닌 사지절단의 노력을 하는 멤버들. 그러나 80년대 아이돌이었던 준코는 현대의 아이돌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멤버들과 갈등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팀의 주축인 그녀 없이 무대를 꾸려야 할 수도 있는 상황. 다행히 공연 당일 모습을 드러내지만 待ってください私の息 뭐 좀비니까요. 혹시나 비가 올 때를 대비해 구두용 방수 스프레이까지 뿌리며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들의 차례가 되자 거짓말처럼 비가 내리는데요. 가뜩이나 번개까지 치니 아이는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준코가 적절히 커버를 해주며 성공적으로 무대가 끝났나? 뭐 좀비니까요. なんともない私たちゾンビですから 나름 알아주는 무대에서 활약한 만큼 잡지에도 실리게 된 프란슈슈. 인지도는 높아졌으니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전에 그들을 알아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すまない。あの子が見ていたんだ。 이 덩치는 무려 리리의 파파... 그럴 수 있죠. 와우, 쇼크. マサオ 우습긴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기에 신곡으로 속마음을 전달하는 일이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은 치유된 것 같네요. 지역 아이돌인 만큼 항상 갖춰진 장소에서 공연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과의 마찰도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てめえら第二断ってここで踊り狂いやっつかこら 뭐 이쪽이 더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半端に絡んでんじゃねえぞドラミは絶対大笑せんさ 아니 정정, 이 새끼들 뭐야? 보아하니 사키와도 연관이 있는 조직인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애 엄마랑 친구였네요. 이해 조정을 위해 위험한 승부를 자처한 사키. 뭐 좀비니까요. いいかおめえら 떠나기 전 철없는 아이들에게 한마디가 아닌 한 무대를 해줍니다. 本当の伝説を見せてやるよぶっ殺すぞ 이후 정말 제대로 된 라이브 공연이 잡혔는데 무려 500명 규모의 무대였습니다. 고대하던 공연다운 공연을 앞둬서인지 자신을 제외한 멤버들이 각오와 매듭을 짓고 있어서인지 유일하게 기억이 없었던 사쿠라는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때문에 그녀답지 않게 멤버들과 어색한 사이가 됩니다. 잠시 공연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는 특단의 조치... さくらごめんなさい私自分のことしか考えとらんやった 아무튼 마음을 다잡은 사쿠라 다시 열심히 공연을 준비... 의도치 않게 과거의 기억을 되찾았지만 이번엔 좀비 시절의 기억이 사라져버린 모양인데요. 당황스러운 거야 당연하지만 어째선지 사쿠라의 상태가 이상해 보입니다. 사실 사쿠라는 어릴 적부터 말 그대로 운이 없었는데요. 열심히 준비해도 정작 중요한 당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실패가 반복되자 도전 자체를 안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생전에 아이돌이었던 아이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아이돌에 도전했지만 그 결과가 교통사고로 사망, 좀비로 부활이었으니 사쿠라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간 함께했던 멤버들과의 추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여기서 띵 언 타임. さくらはんがいないステージを成功させるくらいならさくらはんと一緒のステージで失敗したいと 멋있다. 그렇게 시작된 라이브. 버스 운행도 중지될 만큼의 폭설이 왔지만 프란슈슈의 팬들에겐 문제 없었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그래도 꿋꿋이 공연을 이어나가는 멤버들, 아쉽다고 하면 아쉽겠지만 어떤 의미로는 더욱 특별한 무대를 꾸밀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애니 좀비랜드 사가는 놀랍게도 정말 사가현의 지역 홍보 애니메이션인데요. 덕분에 작중 대부분의 장소는 실제로 사가현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지역 홍보 애니라고 하기엔 정신나간 장면들이 많았는데 평소 아이돌 관련 장르를 즐기는 편이 아니었음에도 꽤 재밌게 봤던 작품입니다. 불과 몇 달 전인 4월부터 2기가 방영됐으니 기회가 된다면 2기 리뷰도 한번 해보는 걸로. 한 줄 평! 뭐 좀비니까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모르겠고 다음에도 야물딱진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표현이었습니다. アヤンがヘッドバンキングあるかよまるで首が折れとるみたいやねんか